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총선의 특이한 점 가운데 하나가요. 충청권에서 이 과거 자밀련이나 이 선진당 같은 지역 대표 정당 없이 선거를 치르고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충청권 그 가운데 충북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경대수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 각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정면 인터뷰 새누리당 충북도당 위원장인 경대수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대수 위원장입니다. 네, 자, 이 충청권이 말이죠. 역대 네. 총선이나 대선에서 판세를 좌우했던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여야 네. 모두 이제 공을 들이는 것 같은데요. 이 도당 위원장으로서 충북 지역 민심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희 지역, 저희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도민들께 죄송스럽지만 지난번 그 공천 과정을 겪으면서 상당히 많이 우리 도민들이 실망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지나고 나서 좀 안정이 돼서 지금은 다시 그래도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새누리당을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이 지금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 제가 가보면요. 저희 지역 어르신들이 지금 그 박근혜만큼 도둑질 안 한 대통령이 어디 있어? 그리고 또 남북이 기업이 대치되고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안보 외교를 잘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 이런 말씀들 참 많이 하세요. 네, 자 공천 파동은 좀 가라앉고 그래도 좋은 평가들을 듣고 계시다. 네네. 자 그러면은요 충북 지역에서 기대하는 의석수 혹시 목표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저는 그 도당위원장 취임하면서 이번에는 꼭 8석을 다 주셔서 좀 아하. 선진화법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드렸습니다만 네네. 그 8석을 다 갖기에는 지금 상황이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지난 19대 때 저희들이 8석 중에 5석에서 승리를 했는데 네. 그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 5군데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우세한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은 지금 이제 치열하게 경합 중인데 워낙 또 상대당 후보님들 중에 다선 의원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진 않지만 8석 중에 5석 이상 이 정도로 보고 계신데 네네. 자, 좀 자신감이 엿보이는데요. 좀 이 충북 지역에서 좀 새누리당이 잘한 대목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야당이 너무 약치여서 그런 건가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든 야든 국민들로부터 또 우리 도민들로부터 야단을 참 많이 맞는 그런 같은 입장인데, 네. 우선 그래도, 충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이 참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3년 동안 국정 수행하는 과정 중에 그 대통령 국정 뒷받침을 제대로 못한 저희 새누리당도 좀 야단을 많이 맞았지만, 네. 그거보다는 발목 잡기에 일관한 야당에 대한 그 비판이 충북 도민들은 더 강했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저희 당 지지율이 훨씬 높거든요. 네. 그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충북 지역은 그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지금 충청권 전체로 보면 27석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27석의 판세는 또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는 충북 말고 다른 지역은 또 제 코가 석자라서 자세히 모르지만 좀 네. 전화를 해보니까 네. 충남 지역의 도시 지역은 조금 이 경합이 아주 치열하다 그래요. 저희들이 우세해도 승리를 완전히 장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그러고요. 네. 또 농촌 지역은 저희하고 그 정서가 좀 비슷하게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좀 많이 돼서 20대 때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여론이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마 좋은 결과가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선거가요. 이 충청권에 뿌리를 둔 정당이 부재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이 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이제 저희 충청권에 있던
말하자면 지역정당이라는 게 자민련이나 자유선진당 다 이게 보수색채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수색채에 또 지역정당이 별도로 있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새누리당 하나만 있는 게 선거에 훨씬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정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사라져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하나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외가가 네네. 이제 충북 옥천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충청권에서는 특히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이 그와 같은 충청권의 뿌리 성격도 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역 정당이 과거에 보수색채였고 고 유경수 여사의 이제 고향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네네. 이 대통령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네. 지난 19대 때 비대위원장 할 때도 비대위원장 하시면서 우리 충북이 승리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박 대통령의 저희 좀 도움을 뭐 구체적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네. 그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에 이 충청권의 유권자 투표 성향을 보면요. 네네. 당보다는 네. 인물 중심으로 뽑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왔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번에도 인물 위주 선거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십니까? 과거에 그 인물 위주의 그 선거가 된 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지역 정당이 존재할 때 특히 그런 성향이 좀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말하자면 저희 새누리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간에 아주 그 정책 노선이 뚜렷한 색채가 다른 정당끼리의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당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그와 같은 선거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네. 또 그 와중에 저희 당 후보들 8명 몇몇이 뭐 저는 어떻다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아무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인물 경쟁력 측면에서 아주 좀 투명하게 네. 이렇게 공천을 받은 인물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네. 도민들께서도 그 점을 좀 많이 참작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물도 인물이지만 당의 영향이 아직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네. 새누리당이 다른 지역에서는 특히 텃밭으로 불리는 뭐 TK, PK 지역에서는 네네. 이 대통령 마케팅을 좀 이제 자제하기 시작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아 그렇죠. 이 네. 진박, 친박 이 문제 때문에 네. 공천 갈등이 비롯된 거 아니냐 하는 측면이 네.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경 위원장님은 그래도 충북은 아직까지 좀 이 대통령과 혹은 뭐 유경수 네네. 여사 마케팅이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저희는 이제 입장이신가요? 마케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이 충북의 충청도 사람들 마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앞에 대놓고 마케팅해 갖고 끌려가는 게 네네.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렇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그와 같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시고 도민들께서 이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네. 저희들이 대통령을 뭐 전면에 내세워서 진박 친박 이렇게 따지면서 저희들 선거 전략을 세우고 또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네. 네.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지역 정서다 이런 네네,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네. 인물들이 좀 다선 의원이 많아서 네. 이 물갈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지역 유권자들이 이 다선 의원들에 대한 피로감은 좀 없다고 보세요? 어떨까요? 그건 제가 초선 의원 입장에서 다선 의원 선배님들 뭐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네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 다선 의원들이 다 청주에 계세요. 네네. 그 다른 지역은 없고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해놓은 게 없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면 그래도 그분들의 경륜은 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네. 우리 그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는 13일 날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충북 공약을 보니까요. 좀 네네. 중대형 이 사회 네. 간접 시설 정책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부 고속도로 확장, 네. 중부 내륙선 철도 조기 완공, 네. 또 이 동서 우측 고속도로 남북권 복합 컨벤션 센터 이렇게 들어 있는데요. 네. 자, 문제는 이제 재원과 시간인데 네. 이게 20대 국회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하다고 보세요? 우선 이 공약들은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 생긴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도민들이 계속 바라던 거가 이렇게 미정미정 미뤄진 거거든요. 네. 충북 홀대를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걸 공약으로 했는데 이 공약을 저희들이 채택하는 과정에서 저희 도당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중앙당에 보내서 우리가 이거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은 나중에 정부와 이렇게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 같은 동력을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서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저 중앙당에서도 승인을 받고 지금 추진하는 거니까 반드시 그 실현 가능하다.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선심성 공약은 아니고 수건 사업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좀 이 중앙당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충북에서는 과반 이상 확보를 자신하셨는데 지금 이 과반 위기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에서. 이거 엄살 전략 아닌가? 많은 전문가들이. 저희도 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충북은 좀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수도권하고 비교해서 처지가 좀 훨씬 더 상대적으로 좀 쉬운 더 편안한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애초에 저희 김무성 대표가 이 선거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뭐 사적으로 경유한 180석은 우리가 장담한다 옛날에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180석 전혀 저는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그리고 지금 공천 과정에서의 그 같은 우리 당의 그 좀 잘못된 부분,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린 부분, 이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지금 돌려받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정부 성공을 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거다. 그래서 유권자들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작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기로는 엄살이 아니다. 자, 이 시간은 뭐 다 갔습니다만 끝으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충북 음성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 김무성 대표가 일전에 관클럽 토론에서 대권 생각이 있다면 새누리당은 환영한다. 그러면서도 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도전하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반기문 총장 대권론? 우선 그 김무성 대표님 말씀은 뭐 글자 그대로 다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보고요. 반기문 사무총장님, 유엔 사무총장님은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나오시는 순간 여러 가지 그 모함이나 이런 걸 받아갖고 뛰기도 전에 좌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유엔 사무총장 임기를 훌륭하게 마무리하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순간에 만약에 꼭 그 대통령 후보가 될 상황이 오면은 그때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경대수 충북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YTN 국제 뉴스룸. 네, 이번에는 국제 뉴스룸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김원배 기자 연결합니다.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상 최대 규모의 조세 회피처 폭로 자료, 이른바 이제 파나마 페이퍼스, 이 파문에 휩싸인 아이슬란드 총리가 어제 사임했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새 총리가 지명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퀸 로이거슨 총리 부부는 파나마 법률회사인 모색 폰세카를 이용해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역외 기업을 설립하고 관련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사임을 했는데요. 아이슬란드 정부는 현지 시각 6일 물러난 전 총리 후임으로 진보당 소속의 요한슨 농업장관을 지명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요한슨 신임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올해 가을 선거를 치를 것을 기대한다며 조기 총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진보당과 독립당 연립내각의 총사퇴를 요구 중인 시위대는 후임 총리가 지명된 이후에도 수천 명이 의사당 건물에 계란과 요구르트를 던지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지 여론조사 결과 당장 총선이 치러진다면 야당에 표를 던지겠다는 응답자가 43%나 돼 정권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아이슬란드는 이 사태가 굉장히 커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이 퀸로이그손 전 총리가 물러난 거고 진보당 소속의 요한슨 농업장관이 지명된 건데 문제는 이 시위대가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죠.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달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3조 2,126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인 지난 2월보다 103억 달러가 늘어난 것입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증가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넉 달 연속 감소해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졌는데요. 네.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지난해 11월에 871억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이어 12월에는 1079억 달러가 줄어들어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감소액을 기록했습니다. 네. 올 들어 지난 1월 995억 달러가 줄었고 2월에는 286억 달러가 감소해 감소폭이 줄어들다가 지난달에 증가세로 다시 전환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미치는 중국 경제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이 좀 좋은 시그널인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전 세계 성인 당뇨병 환자가 34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세계 성인 당뇨병 환자가 4억 2,20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1980년의 1억 800만 명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계 인구에서 당뇨병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4.7%에서 8.5%로 높아졌습니다. 네. 또 지난 2012년 한 해에만 370만 명이 당뇨로 숨졌고 사망자의 43%가 70살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는 식사량이 늘고 달콤한 음료 등을 즐기면서 당뇨병 환자가 늘었고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 환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그리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당뇨병 환자 증가세를 막으려면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등 체중 감량을 위한 생활습관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환자가 급증했다. 하지만 선진국도 아마 많이 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우리나라 또한 아마 여기서 비껴나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유념해야 할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 김원배 기자였습니다. 와글와글 댓글 톡톡. 네, 이번 순서는요. SNS상에서 벌어지는 핫 이슈들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와글와글 댓글 톡톡. 오늘은요. 비주얼 다이브의 이다솜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기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첫 번째 소식은요. 고용 문제 관련 내용이군요. 자, 앞으로는 2년 이상 비정규직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를 반드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고용부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년 이상 업무를 지속해온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데요. 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 경력을 반영하고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네. 또 고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해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1만 2천 곳에서 비정규직 차별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고요. 이 가이드라인은 8일, 바로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굉장히 빠르군요. 발표된 소식을 지금 전해드렸는데 내일 8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자, 좋은 소식인데요. 자, 고용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 갖는 분들 많았을 것 같은데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요. 아, 그래요? 먼저,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부분 때문이었어요. 네.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이라니 평생 언제 해고될지 몰라 벌벌 떨면서 살라는 얘기인가. 아하, 네. 과연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줄 수 있을까라며 무기계약직 전환 자체를 달갑지 않아 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네. 네, 또 현실에서는 1년 11개월이 되면 해고된다. 네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직전에 자르는 경우가 많은데 아하. 이를 과연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며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는 누리꾼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네. 반면에 또 모두 정규직만 하려고 하면 요즘같이 어려운데 누가 기업 운영을 하려고 하겠냐, 일자리 순환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일부 의견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이게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군요. 저희 와닿는 게 이 대목입니다. 현실에서는 1년 11개월이 되면 해고된다. 네. 2년 채우기 직전에 이제 자른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경우들 우리가 서비스직에서 왕왕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무기계약제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기 위해서 어떤 또 보완 대책들이 필요한지 머리를 같이 모아봐야 될 것 같으네요.
네. 다음 소식 보죠. 이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논란이 됐던 음란 사이트 소라넷 이게 한동안 시끄러웠는데요. 결국 폐쇄가 됐군요. 네, 국내 최대 음란 포털 사이트인 소라넷이 폐쇄가 됐습니다. 네. 이 해외에 있는 핵심 서버가 폐쇄가 된 건데요. 서울지방경찰청은 네덜란드와 국제 공조 수사를 벌여 현지에 있던 소라넷 핵심 서버를 이달 1일 오전 압수수색해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이트 광고주와 운영진, 사이트에서 도박을 벌인 회원 등 62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네. 경찰은 소라넷 내 음란물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지난해 3월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소라넷은 몰카, 복수 음란물, 집단 성행위 등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트입니다. 경찰은 이 사이트 회원을 100만 명 이상으로 추정했고요. 수익도 100억 원 이상일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네. 경찰은 압수된 서버가 국내에 들어오는 대로 음란물을 업로드한 회원들을 입건할 예정이고요. 네. 다만 음란물을 올리지 않은 일반 회원들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사건이 다 끝난 게 아니라 폐쇄 이후에 해외 서버를 국내로 압수해 들어와서 음란물을 업로드한 또 사람들은 다수 입건이 되고 처벌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부 소수 이 사이트의 폐쇄 법적인 문제, 표현의 자유 위배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또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참 많은 다수가 그동안 폐쇄 요구를 또 해온 게 사실이거든요. 100만 명, 이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충격적인 숫자인데 이 소식 참 누리꾼들 관심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논란도 많았고요. 어떤 얘기들 나왔습니까? 역시 대체로는 이번 조치가 반갑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그동안 소라넷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했던 만큼 폐쇄는 반가운 소식이다. 네. 검거되지 않은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요. 네. 또 소라넷 외에도 비슷한 사이트가 많을 거다. 뿌리 뽑지 않으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또 다른 사이트가 생겨날 것 같다는 아하. 우려도 컸습니다. 또 앞으로 음지에서 이 같은 사이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올바른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굉장히 와닿는군요. 왜냐하면 소라넷은 이렇게 이제 뿌리가 뽑히게 됐습니다만 사이트는 워낙 많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는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고 해외 서버를 또 교체하면서 도박 사이트들도 폐쇄하면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음지에서 이 같은 사이트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이거 좀 우리 사회가 함께 명심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아까 이 외신으로 전해드린 내용, 지금 당뇨병 환자가 지난 34년간 4배가 늘었다. 이 소식 전해드렸는데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이 설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우유를 제외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음료류, 과자류 등 100개 식품 유형에 대해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영양성분 함유량을 퍼센티지로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당류 섭취량을 쉽게 확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또 탄산음료,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당 함량이 높은 식품은 단계적으로 고열량, 저용량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 커피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고요. 학교 매점에서 고열량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합니다. 네, 설탕의 과잉 섭취가 비만,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로 이어지는데요. 건강 지키기 위해선 좋은 소식 같은데 누리꾼 반응 어떻습니까? 네, 슈가보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리 연구가이자 기업가인 백종원 씨 언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백종원 의문의 1패다. 백종원 씨가 이 기사를 싫어합니다. 같이 재치 있는 댓글도 많았고요. 설탕을 많이 넣는 요리 레시피를 보여주는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의 취지에 공감하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요즘 판매하는 과자나 빵을 먹어보면 너무 단 경우가 많다면서 해당 업체들도 반성해야 한다. 설탕을 아예 먹지 말자는 게 아니라 줄이자는 거면 좋은 방향인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글와글 댓글 톡톡 비주얼 다이브의 이다솜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 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는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61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YTN 뉴스 FM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영만리 독일에 간호사가 파견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고된 일과와 그리움으로 눈물을 참아야 했고 빵살돈만 남기고 모두 고국으로 보냈던 파독 간호사들. 이들이 보여준 근면과 강한 의지는 근대화 시기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한국인의 효시 1만여 파독 간호사들. 조국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70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배우 정혜리가 전하는 하늘이 보고 싶은 7살 재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재은이는 앞을 잘 볼 수 없습니다. 한 20에서 30cm 정도 그냥 형체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혼자 돌아다니질 못해요. 보통 한 500에서 550 그렇게 잡더라고요. 각막비만. 그리고 수술비는 또 따로 있고 또 검사비 따로 들어가고. 선천성 각막 혼탁이라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죠. 목공소에서 일하며 재은이와 오빠들까지 홀로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아빠는 재은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9살, 11살 오빠들이 재은이를 돌봐주고 있지요. 다 할 때 알을 빼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디귿. 살짝 삐뚤하게 썼지만 잘 썼어요. 많이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비록 눈에 담을 수 있는 건 남들보다 적지만 아빠와 오빠가 곁에 있기에 재은이는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재은이는 제가 평생 지켜줘야 할 동생이에요. 재은이가 눈 약을 들 때 괜찮아라고 손도 잡아줘요. 용기를 내라고. 아빠 정말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트. 이렇게 밝고 씩씩한 재은이도 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말이 없어지는데요. 구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달과 별이 얼마나 빛나는지 재은이는 늘 궁금합니다. 항상 하는 얘기가 하늘이었어요. 눈 잘 보이면 하늘을 잘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냥 가까이서라도 보이는데 하늘은 안 보이니까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면 재은이가 마음껏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 전화 1688-3570 1688-3570. 이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와 월드비전이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6분입니다. YTN News FM.
56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봄꽃 구경하기 참 좋았는데요. 내일도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곳곳에 안개가 지키겠고 낮 동안에도 뿌연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수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 지방이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7도, 전주 8도, 광주 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 10도 이상 오르겠는데요. 서울 18도, 전주 20도, 부산 21도, 대구 24도가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한낮에는 따뜻한데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말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봄꽃의 정취를 만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네, 평소 목요일 퇴근길에 비해서도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일단 서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편 외곽 쪽으로 가는 길 양평교에서 목동교, 다시 철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시속 30km 미만으로 이동을 합니다. 주변에 국회대로도 인천으로 가는 길은 목동교 위에서 계속해서 정체 감안하셔야겠고요.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서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 올림픽대로는 가양대교 부근에서는 서행이지만 다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한강대교, 한남대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짧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반대편 강서 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긴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는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다시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주춤합니다. 올림픽대로도 청담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한강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내부순환로는 홍지문터널 중심으로 양방향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성동교부터 중랑교, 다시 한천교부터 창동교까지 차량 밀리고 도심 쪽으로도 수락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까지는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오늘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 길도 복정에서 탄천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삼성과 함께한 56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우리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엄마 생일이었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